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좀 진도를 많이 나가 봅시다. 자, 사회 환경부터 한 북한 외교까지, 북한 안보까지 이렇게 나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 환경입니다. 자, 정부가 의료가 좀 안정되면은 코로나19로부터 이제 일상회복 재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 모바일 무슨 증이 시범 발급됐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인데 그 중에 운전면허증이 이제 모바일로 나오게 됐다. 자, 그 다음 카페 같은 데서 이제 일회용 컵 음료를 사면은요,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으로 주세요 하면은 보증금을 냅니다. 얼마 낼까요? 300원. 자, 하반기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다음 수도권에도 인구 관련된 거가 본격 돌입했다. 인구 절벽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 3표 산업 대표가 뭘로 첫 입건됐다. 2022년에 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첫 입건됐습니다. 여기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 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 의료가 안정되면은 일상회복 재개하고 코로나도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 오미크론 변이가 특징이 있죠. 확산은 매우 빨라요. 지금 보면은 엄청 빠르죠. 주위에 걸리신 분 한두 분도 있으시죠? 근데 중증화율이 낮습니다. 변이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제 중증화율은 떨어져요. 심각한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진자 수는 연일 폭증. 2022년 2월 10일 기준으로 한 5만 명이고요. 지금 촬영하는 이 시기 기준으로 한 10만 명, 훨씬 15만 명 뭐 이렇게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확진자 수는 엄청 늘었는데 델타 변이 대비 치명률은 엄청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같은 경우는 계속 바뀌고 있죠. 자, 2월 20일까지 우선 연장, 그 이후에 지금 완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 걸리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2월 10일부터는요, 고위험군 말고는 각자 알아서 일반군과 고위험군은 나눠서요, 다른 방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고위험군은 우선 나이 많은 60세 이상 또는 이제 먹는 치료제 투약 받는 그런 대상자들은 좀 관리를 하고, 일반 관리군들은 알아서 자가격리, 그리고 혹시 증상이 악화되면은 그때는 진료받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는 거죠. 다음 내용 볼게요. 자,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제 운전면허증부터 도입이 됐는데요. 자, 1월 27일부터 지금 시범 실시하고 있어요.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전체가 아니고요. 몇 개 면허 시험장에서 이제 발급받을 때는 운전면허증을 모바일로 받으시겠습니까? 해서 모바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시범 기간을 걸친 후에 7월부터, 올 하반기부터는 전국에서 운전면허증 이제 모바일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신분증 휴대할 필요 없고요. 더군다나 확인하는 사람이 원하는 정보만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줄어들고 있는데 주류를 구매한다. 그러면은 성인 여부만 내 모바일에서 정보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차량을 렌트한다. 이때는 운전 자격 정보만 제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편해지고, 그리고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양한 보안 기술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암호화 기술, 블록체인 기술 등이 들어간다고 해요. 이렇게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렸습니다. 올해 7월부터. 그 다음 또 하나
있는데요. 조금 불편해진 게 있는데 6월부터요. 자, 카페 같은 데서 이제 테이크아웃 하겠다. 그럼 일회용 컵 주겠죠. 그러면은 300원 더 내야 됩니다. 보증금 300원 부과. 자원 절약을 위한 법이 시행이 이제 됩니다. 6월 10일부터요. 전국의 주요 커피숍,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컵 1개당 테이크아웃 할 때 300원 더 냅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기 컵을 들고 오면은 이렇게 안 하겠죠. 또 이제 식당 같은 데는요. 일회용 물티슈 우리가 보통 많이 쓰잖아요. 여기도 이제 사용 금지가 됩니다. 모든 일회용 물티슈는 아니고 플라스틱이 함유된 거, 이런 플라스틱 함유형 같은 경우에가 금지가 돼요. 큰 거 이제 이 일회용 컵 반환 보증금 300원. 그러면은 300원 어떻게 받을 수 있냐? 해당 컵 돌려주면은요 300원 주고요. 또 이제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 내가 주워가지고 갖다 줘도 3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컵별로 막 종류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지금 계획을 짜고 있냐면은 다른 매장에서 구매한 컵도 반환해서 돈 돌려받을 수 있게끔 컵 표준 규격을 지금 지정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몇 개 사이즈가 나오겠죠. 대중소 이렇게 해가지고 미디엄, 뭐 톨 사이즈, 그랑데 사이즈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6월부터는 300원 낼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미리 이제 이런 뭐 자기 전용 잔들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환경을 위해서 많은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인구 얘기인데요. 서울, 인천도 첫 자연 감소가 일어나면서 인구 절벽 시대가 도입되고 있다. 자, 인구 절벽 시대의 본격 돌입이라는 이슈로 해보겠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서울 인구 자연 감소가 확실시되고 있어요. 자연 감소가 뭔데? 태어나는 사람하고 죽는 사람을 봤을 때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거, 태어나는 사람이 더 적은 거. 요게 자연 감소겠죠. 자연적으로 즉 태어나는 거와 죽는 거를 비교했을 때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경우가 이제 자연 감소 확실시되고 있고요. 인천은 작년부터 자연 감소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자연 감소가 시작이 됐고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겁니다. 지금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가 증가하는 곳은요 4곳밖에 안 돼요. 경기도, 세종, 울산, 광주 4곳밖에 안 됩니다. 요마저도 이제 줄어들고 있겠죠. 울산도 뭐 좀 있으면은 증가하지 않을 것 같고 광주도 증가하지 않을 것 같고 경기도, 세종은 좀 계속 증가할 걸로는 보이네요. 그렇죠. 자, 자연 감소 살펴봤고요. 이 자연 감소가 심해지면 결국 인구 절벽이 온다. 인구 절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뭐냐?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걸 인구 절벽이라고 부릅니다. 인구가 절벽처럼 확 감소하는 거. 주로 이제 생산 가능 인구,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면은 만 15세에서 64세, 요걸 이제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급격히 줄어들고 노령 인구, 보통 60세, 요새는 이제 65세로 많이 하죠. 65세 이상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고령화와 관련돼서 고령화가 이제 출생도 적고, 그죠? 출생 뭐 세계 1등, 압도적 1등이죠. 뭐 0.8명, 7명 막 이러니까 죽는 사람도 적고 고령화. 앞으로 뭐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가 고령화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사회가 있고요. 이미 이제 고령 사회가 있고요. 초고령 사회가 있습니다. 이 65세 인구가 만으로 얼마가 되느냐? 65세 인구 비중이에요. 비중을 따져서 고령화 사회, 고령이 되고 있다. 7% 이상. 우리는 이미 넘었죠. 우리는 곧 초고령 사회입니다. 고령 사회가 65세 인구 비중이 14% 이상. 우리는 한 2016년, 7년 요 정도에
왔고요. 초고령 사회가 20% 이상. 2024, 5년 앞으로 2, 3년 지나면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 밖에 돌아다니는 분들 5분 중에 1분은 65세 이상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위 연령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딱 중간이 되는 인구. 그리고 이제 사망 연령도, 출생도 우리나라가 출생률도 최하죠. 사망 연령도 이제 여자는 지금 한 87세인데 곧 90세로 세계 1등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한 세계 3등 정도? 오래 사는 비중이 한 그 정도인데 곧 우리나라는 이런 초고령 사회 그리고 가장 늦게 죽는 나라가 될 걸로 보입니다. 다음은요. 3표 산업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가장 지금 이슈가 되는 법 중에 하나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음으로 이제 입건됐습니다. 판결까지 난 건 아니고 입건됐다. 자, 2022년부터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내용부터 먼저 볼게요. 여기 내용. 자, 노동자 사망, 특히 사망 이슈죠.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통은 현장 관리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처벌됐었는데 뿐만 아니라 사업자, 대표, 경영 책임자, 그러니까 회사의 대표도 처벌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현장 관리자만 처벌됐는데 대표까지도 구속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은 요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자,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광주의 아파트 붕괴된 현대산업개발의 어떤 그 부실 시공으로 인한 아파트 붕괴 사고 있죠. 그게 이제 1월 27일 전이에요. 1월 뭐 한 10일경인가. 그래서 그 현대산업개발의 대표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은 안 받지만 그 이후 이제 27일 이후에 사고 나면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회사의 대표가 처벌받을 수 있게 지금 됩니다. 그래서 이 3표 산업 대표이사도요. 3표 산업 양주 사업소에 이제 석재 발파 작업 중에 토사가 붕괴해서 3명이 숨졌어요. 그래서 지금 입건된 상태고요. 우리나라가 이런 게 지금 많다는 게 이 1월 27일부터 한 달도 지금 안 됐는데 벌써 4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 안 하려고 하겠죠.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대재해처벌법 올해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다음, 자, 이렇게 사회환경 파트는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 국제 외교 파트 보겠습니다. 3개를 가져왔는데요. 자, 한미일 3국 외교장관, 우리나라 그 옆에 있는 일본, 바다 건너 미국 외교장관이 5년 만에 하와이에서 회동을 했고 이제 외교 문서라고 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합의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한국과 미국이 세탁기 분쟁이 있었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이제 있었던 세탁기 분쟁인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WTO에 제소했는데 승리했습니다. 그다음 기업으로는요. 세계 최고의 기업이죠. 구글 이 회사가 아니고 주식을 20대 1로 액면 분할한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먼저 한미일 외교장관 5년 만에 이제 하와이에서 첫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중국, 대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이 엄청나게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죠. 안보 위기 지금 심각합니다. 뭐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경고등이 많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자, 글로벌로 지금 이런 안보적인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더라.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이후에 고조되는 한반도 안보 위기 해법 마련을 위해서 한미일 3국의 외교장관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공동 성명 합의문을 발표했죠. 공동 성명이라고 하면 뭐냐? 자, 밑에 볼게요. 자, 외교회담, 국가 순회 간 대표 간의 회담 내용이나 협의 사항을
기록한 외교 문서다. 어떤 뭐 합의안이나 뭐 내용 정도 되겠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그래서 근데 도의적인 구속력은 있죠. 도의적으로 이거 왜 안 지키냐라고는 할 수 있죠. 그래서 도의적 구속력도 꽤 큰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지킨 나라들도 많지만 북한처럼. 자, 그다음 자, 이 공동성명의 내용을 보면은요. 우선 제일 큰 게 북한 문제였고 그거 외에도 지금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 한미일 세 나라가 포괄적으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와의 전쟁, 미얀마 내전 등의 국제 전세, 그리고 기술과 관련된 경제 안보, 기후위기, 팬데믹,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다양한 논의를 했고요. 지금 미국은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지금 중국이죠. 중국 견제를 위해서 좀 공조를 강조하자. 빠져나가지 말자.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세계 정세가 지금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국과 미국 세탁기 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겼는데 한번 볼게요. 자, 2월 9일 날 우리가 WTO 세계 무역기구죠. 공정 무역을 위해서 가장 스탠다드한 이제 기준을 만들고 있는 유엔 산하의 기구, 세계의 무역 기구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소를 했어요. 왜 제소했냐?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걸었기 때문인데 한번 볼게요. 밑에 세탁기 분쟁 내용. 200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전자기업, 특히 세탁기 만드는 기업들 피해를 이유로 수입산, 그럼 우리나라가 수출하니까 수입산 한국이겠죠. 수입산 세탁기에 대한 관세를 과하게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발효했습니다.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실상 주로 이제 수출을 많이 한 세탁기는 우리가 강하잖아요. 삼성전자랑 LG전자를 겨냥한 조치로 우리가 WTO에 제소했는데 WTO에서 어떻게 얘기했냐? 자, 우리가 관련된 핵심 쟁점. 세이프가드, 이 관세 부과, 약간 이제 이 관세 부과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살펴볼 거예요. 세이프가드에 대한 내용.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 관련된 게 모두 미국이 잘못됐다. 우리나라 승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승소한 거를 미국이 수용할 경우에 이제 세이프가드가 1년 있다가 해제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피하고자 우리 삼성전자, LG전자 다 미국에 자체 공장을 아예 지어서 거기서 또 생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그런 2018년 아니고 2018년 이후에 우리가 이걸 대응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지금 해온 상황입니다. 세이프가드에 대한 내용 볼게요. 자,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양을 제한할 수도 있고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는데, 자, 보통 공정무역, 자유무역을 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에 맺었던 협약 이외에 특별한 제재, 관세에 대한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까다로워요. 자, 세이프가드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 할 수 있냐?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만 이제 추가적으로 관세를 더 올리고 수입량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역 장벽이죠. 그래서 발동 조건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공정무역 관행에 이제 위배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잘 나가는 세탁기가 있죠. 세이프가드 내용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 아주 특별한 예기치 않은 사태일 경우에 세금, 관세를 올리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세이프가드라고 합니다. 자, 다음. 자, 구글. 자,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이죠. 주식 액면 분할했습니다. 자, 내용 볼게요. 자, 구글은요, 상장되어 있는 거는 이제 구글이 아니고 지주회사인 알파벳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알파벳이 상장돼 있고 알파벳 밑에 검색 엔진하는 구글도 있고 여러 개의 회사들이 있겠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럼 여러 개의 회사들을 다 상장하지 않고 그냥 알파벳만 상장해요. 우리나라는 다르죠. 이게 선진화되는 나라, 자본 선진화된 나라. 자, 알파벳만 상장했는데 너무 주가가 비싸다 보니까 20대 1로 주식 액면 분할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이제 액면 분할했는데 그럼 한 주가 얼만데? 구글 투자하려면 한 주가 2,750달러. 요 2월 1일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거의 한 300만 원 돈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쪼갰습니다. 138달러로 20대 1. 그러니까 기존에 한 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거를 20주로 나눠준 거예요. 이게 이제 20대 1 액면 분할한 겁니다. 주가는 이제 그 20대 1만큼 내려가겠죠. 어쨌든 가지고 있는 주식 수하고 이제 그 주식 가격 곱해서 이론적으로 원래 가지고 있는 가격만큼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 주를 20주로 늘린 다음에 주식 가격은 20분의 1로 낮춘 겁니다. 이게 액면 분할이에요. 한 이유는요. 이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소액 투자자가 접근이 안 되겠죠. 그래서 소액 투자자 접근성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이더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소액 투자들도 구글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액면 분할 보겠습니다. 자본금 증가 없이 주식 수만을 늘리는 거다.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식 수만 그대로 늘리는 거. 그래서 가지고 있는 주식 가격 보통 뭐 만약에 한 주가 액면가라는 게 있어요. 최초 발행했을 때 그냥 형식적인 가격입니다. 5,000원이다. 근데 실제로 이게 상장 거래되면 이게 뭐 2만 원, 3만 원 할 수도 있는 거죠. 가격에서 바뀌는 건데 요거를 이제 쪼개는 걸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20대 1로 쪼갰다 그러면은 250원이 되는 거죠. 25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 가격도 이렇게 20대 1로 쪼개지겠죠. 이게 이제 뭐 1,000원. 요건 형식적 가격. 이거는 실제 가격. 이게 20대 1로 쪼개지는 겁니다. 대신에 주식 수가 곱하기 20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변화가 없지만 어쨌든 이런 형식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식 수는 많아지고 주가는 낮아지고 그래서 주가가 낮아져서 소액 투자자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도요. 2018년에 20대 1로 액면 분할 한번 했었어요. 그 전에 삼성전자 가격이 뭐 150만 원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20대 1로 확 낮아진 거죠. 그래서 150대 1, 그럼 7만 5천 원으로 확 낮아지게 된 거죠. 150만 원이 7만 5천 원으로. 다음. 자, 다음 세 번째 분야입니다. 북한 안보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우선 이제 북한이 최근 한 달간 1월 달에 미사일 발사가 역대 최다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주포 중에 유명한 자주포가 있어요. 이집트 수출 최대 규모로 됐습니다. 무슨 자주포냐? K9 자주포입니다. 한화 방산에서 만든 K9 자주포가 이집트 수출 한 2조 원 규모로 엄청나게 타결이 됐습니다. 자, 내용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북한 한 달간 미사일 발사 역대 최다 규모다. 무력 시위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1월에만 7번이나 미사일 발사했어요. 1월 5일 극초음속 미사일부터 1월 30일 탄도미사일까지. 그래서 지금 계속 그 탄종 미사일 종류하고 장소를 계속 바꿔가면서 한 목표 지점에 여기서 쐈을 때 다 동시에 제대로 가는지, 그죠? 목표 지점에 다 제대로 도달하는지 이걸 갖다가 섞어 쏘기라고 하는데요. TOT 이런 실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탄종도 다르게 발상도 달라가면서 동일한 지점에 계속 가고 있는지 전쟁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치밀하게 계획된 자기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역대 최다로 지금 미사일 발사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2월 달에도. 그래서 문 대통령이 1년 만에 이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여기 상임위를 통해서 실장을 통해서 주재를 했는데 직접 주재했어요. 자, 언제 그 전에 가면 주재했었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출범할 때 그때 한번 전체 주재를 했었죠. 전체 회의를 했는데 그 이후 다시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IAEA 국제원자력기구 이 핵에 대해서 관련된 유엔의 이제 기구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보니까 위성 사진을 찍어 보니까 영변에 우라늄 농축 공단 여기가 이제 핵 관련된 시설이겠죠. 여기 해보니까 이 우라늄 농축 공단에 지금 눈이 오고 그랬는데 그런 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빨리 녹더라. 그럼 그 지하에서 뭔가 하고 있다는 거죠. 핵시설 가동에 들어갔다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관련된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탄도미사일을 지금 많이 쏘고 있다고 하는데 탄도미사일이 뭐냐? 탄을 단 거죠. 미사일에. 자, 로켓을 동력을 해서 그 위에 탄을 단 겁니다. 로켓. 그죠? 여기 보니까 북극성 12호 이렇게 로켓에 탄을 달아서 쏘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자, 이런 이제 탄도미사일은 크게 사정 거리에 따라서 가장 큰 게 ICBM 들어봤죠? 대륙간 인터콘티넨탈 그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5,500km 이상 이 제일 긴 거고요. 그 다음 대륙간 말고 중거리 이거는 이제 1000에서 5000km 그리고 단거리 1000 이하 뭐 좀 더 세밀하게 분류하기도 하지만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 종류를 보면은요. 여기 ICBM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있는 대륙간 여기 이런 화성 13호부터 해서 대포동 이런 게 이제 가장 멀리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거리 정도 보면은 이런 것들 스커트 미사일 일부 북극성 그리고 화성 12호까지 그 다음에 이제 좀 단거리 스커트 미사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크게 뭐 이렇게 분류가 된다 한번 체크만 이런 게 있구나. 그냥 우리가 북극성 화성 몇 호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구별되는 거구나. 대포동이 멀리 가는 거고 화성도 뭐 한 13 정도에 멀리 가는 거다. 그 13 이하는 조금 짧게 가는 거고 그 전에 개발된 거니까요. 북극성은 한 중거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이제 열었다 그랬죠. 거의 뭐 매주 열리긴 하는데 보통은 이제 뭐 상임위에서 열리는 거고 대통령이 이제 주재한 거는 큰 거죠. 이 안전보장회의가 뭐냐? 국가안전보장 관련된 최고 의결기구다. 그러니까 결정하는 기구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에 들어가 있는 기구입니다. 대통령이 의장이고 안전보장 관련된 중요한 사람들이 다 모이겠죠. 대통령 있고요. 대통령 말고 2인자가 국무총리겠죠. 그리고 이제 비서실장까지 보면 대통령 관련된 사람이고 그다음에 각부 장관 중에 이제 행정부 최고장관, 행자부, 행안부 장관, 그다음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가 들어가야지 안전과 관련된 사람 다 나오죠. 한 명 더 있네요. 국정원장 등등 법률에 정한 사람 등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IAEA 얘기도 한번 했었죠. 국제원자력기구. 자,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설립한 국제기구고요. 이 IAEA와 관련된 조약이 하나 있습니다. NPT, 핵확산 금지 조약이죠. 그래서 NPT를 우리나라는 체결했고요. 북한도 체결했는데 탈퇴했죠. 자, 체결하면은 이제 IAEA에서 제대로 이제 하고 있는지 사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핵확산 금지 조약이라고 하면은 이제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또 핵무기 있는 나라부터 핵무기를 가져오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74년에 이제 IAEA는 가입했고, 근데 IAEA 가입해가지고 이제 핵확산 금지 조약에 들어갔는데 사찰하려고 하니까 우린 사찰을 안 받겠다 하면서 2003년에 NPT 탈퇴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K9 자주포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K9 자주포, 우리의 엄청난 국방 기술 들어가 있는 요 자주포가 2조 원대 최대 규모로 이집트에 이제 수출이 타결됐습니다. 한 10년 동안 협의를 했는데요. 이번에 타결됐어요. 자, 2월 1일 날 방위산업 대표 상품인 K9 자주포의 2조 원대 이집트 수출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자주포예요. 이 K9 자주포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그전에도 수출은 많이 됐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성과가 나오게 된 이유가 이제 문 대통령이 이집트를 순방 갔다 왔죠. 거기서도 계속 얘기를 나눴고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최종 계약이 타결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영미, 캐나다, 호주, 뉴욕 이런 기본 정보동맹체 국가와는 계약이 좀 있었는데 중동 아프리카로는 첫 진출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국방 무기도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게 입증이 된 거죠. 다만 이제 체결 방식에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대통령 취임 기간에 억지로 체결하려고 좀 뭔가 쓰쓴 거 아니냐, 좀 돈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직접적으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이 이집트에 돈 빌려주는 방식으로 체결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돈을 빌려줄게. 2조 원 없으니까. 그럼 그거 이제 갚아라, 천천히. 그래서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좀 봐라. 보여줘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K9 자주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국방과학연구소하고 하나 디펜스, 한화의 방위산업 관련된 부문이죠. 자, 하나 디펜스가 국내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52구경 155mm 자주포입니다. 요거 말하는 거죠. 자주포. 이미 이제 서해 연평도 백년도에는 배치가 됐고 지금 뭐 세계 정상급 성능이다. 자주포로는 최고다. 40km까지 사거리 급속 발사. 15초 이내에 포탄 3발, 1분에 한 4발 정도까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대 속력도 67km, 기동력도 우수하다. 이게 그 K9 자주포에 대한 그림입니다. 자, 우크라이나에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내용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문화 미디어부터 해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